여러분은 인류가 인공지능에 대해 경외심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기는 바로 2016년일 것입니다. 16년 3월에 열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직감을 기계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기존의 통념이 크게 바뀌었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AI는 스스로 그림을 창작하고 인간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AI가 그린 그림이 공모전에서 1위에 선정되거나 챗 GPT가 미국 의료시험과 변호사 시험 상위 10% 안에 들었다는 소식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AI는 바둑 같은 단일 종목에서 벗어나 점점 광범위하게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업무에서 AI와 업무를 함께하는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 우리는 인공지능 AI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능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는 인간의 보조도구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의 손을 거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 바로 기술적 특이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적 특이점. 지난 20년이 어메이징했다면 다음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입니다.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정도로 발전하여 기존의 인간 중심 사회와 경제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기술 발전의 속도와 범위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미래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은 24시간 내내 활동하면서 인류가 수만 년간 이루어낸 기술 발전이 제자리 걸음으로 보일 정도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발견되는 기술은 더 이상 인류의 지능으로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기술적 복잡성을 지니게 되죠. 현재와 같이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은 더 높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원숭이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 인류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인공지능의 해설 없이는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 못하는 고양이가 전기로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사는 혜택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보았듯 알파고의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 정상급 기사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찾아온 미래에는 바둑을 넘어 과학, 산업, 기술,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주도로 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기술적 특이점은 언제 찾아오고 또 우리 사회에선 어떤 부분이 변하게 될까요? 다음 부분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AI가 바꾸는 패러다임.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시점, 즉 특이점이 오는 순간을 2050년 전후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공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만개가 인류 문명을 특이점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오는 시기,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인간의 노화는 정복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2010년대에 이미 실험용 쥐의 노화를 되돌리는 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되면 미래에는 인간도 노화를 겪지 않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초가 과학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죠. 또한 2050년 즈음에는 심장질환, 암에 대한 연구도 끝나 인간은 대부분의 질병을 정복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범죄로 인한 인명사고를 제외하면
인간의 수명은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 속도보다 생명 연장 기술이 빨라지는 순간부터 인류는 영생을 누릴지도 모르겠죠. 너무 허황된 소리 같다고요? 이 말들은 MIT 출신이자 구글 딥러닝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이 언급한 말입니다. 다음으론 나노 기술입니다. 기술적 특이점과 관련해 가장 유명한 인물인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과 2040년대의 인류는 몸에 나노 장치를 투입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생물학적 향상은 비생물학적 지능과 기능을 따라잡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류는 결국 두뇌에도 기계를 이식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 말에는 뇌의 정보를 그대로 컴퓨터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며 40년대에는 분자 단위로 물체를 조립하고 해체하는 수준의 나노 기술을 이용해 신체를 아예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컴퓨터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처럼 인간 신체의 기계를 업로드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로 인해 신체 재생 등을 통한 신체가 절단된 사람의 구제는 물론 순식간에 외모를 바꾸거나 성별 또한 별도의 수술 없이 나노머신만으로 바꿀 수 있어 외모지상주의의 의미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죠. 또한 특이점이 온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개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뇌는 전기신호에 반응합니다. 이는 이 신호를 이용하여 뇌의 정보를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것도 뜻하죠. 이로 인해 육체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죽음에 이른다는 개념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 자체는 손상되거나 사라지더라도 자아와 의식을 복사해 두었다가 다시 새로운 육체에 재전송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처럼 잠시 의식이 끊겼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SF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일을 실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엔 인간은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아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인류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같이 알아보죠. 인공지능의 발전은 디스토피아의 시작인가? 먼저 부정적 시각부터 알아보죠.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두려워합니다.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 사회 불안이나 빈부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이나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 인간이 그 발전을 제어하기 어렵게 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개인 자아가 생긴 인공지능은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긍정론자들은 누구나 상상하고 예견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레이 커즈와일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의 출현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의 뇌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되면 인류는 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즉, 인공지능 대 인류의 구도가 아닌 인류는 자연스럽게 인공지능화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토리였습니다.